조선 왕조실록의 김덕령. 임진왜란의 이코장군 김덕령. 김덕령 1567에서 1596.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의병을 정돈하고 선전관이 된 후 권율의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외병을 격파하였다. 생애와 도수를 묘사한 작자, 연대 미상의 전기소설 김덕령전이 있다. 본관 광산. 자경수. 시호 충장. 광주 출생.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부사 이경린, 장성현감 이귀의 천거로 종군 명령이 내려졌으며 전주의 광해분조로부터 이코 장군의 군호를 받았다. 1594년 의병을 정돈하고 선전관이 된 후 권율의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외병을 격파하였다. 1596년 도채찰사 윤근수의 노속을 장살하여 체포되었으나 왕명으로 석방되었다. 다시 의병을 모집, 때마침 충청도의 이몽학 반란을 토벌하려다가 이미 진압되자 도중에 회군하였는데 이몽학과 내통하였다는 신경행의 무고로 체포, 구금되었다. 혹독한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옥사하였다. 1661년 신원되어 관작이 복구되고 1668년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1678년 벽진사원에 제항되었고 1681년 병조판서에 가정되었다. 영조 때 의열세의 형덕홍, 아우덕보와 병양되었고 1788년 좌찬성에 가정되었다. 1974년 광주 충장사를 복원하여 충운을 추모하고 있다. 생애와 도수를 묘사한 작자, 연대 미상의 전기소설 김덕령전이 있다. 조선 왕조실록의 김덕령. 임진왜란의 이코장군 김덕령. 1.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군사 초출 및 왜군의 동태를 보고한 문서 내용이 중국 사신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은 용맹이 어떠한가? 특별히 지략으로 이름난 것은 없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략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소한 사람으로 나이가 28세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적에게서 도망하여 온 사람에 대해 초문한 뒤에 돌려보내겠다고 유총병에. 2.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9번째 기사. 전라감사 이정함이 김덕령의 재주가 뛰어나니 군사를 책임지울 것을 정하다. 첩보를 보건대 분해에 거주하는 교생 김덕령이 젊어서부터 용기가 뛰어나 한 고장이 모두 탄복하였는데 이제 상제를 발탁함에 있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지만 지금 상중에 있어 응모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담양에 이르러 덕령을 불러보고 기복하여 종군함으로써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군면하. 3.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병주판서 이덕형이 중국군의 동태와 김덕령에게 일면의 방어를 맡길 것 등을 아뢰다. 정병을 초발, 입방하게 하소서. 그리고 김덕령의 군대가 거의 3천여 명이나 되는데 기마병이 날래고 건장하여 군용이 매우 성대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체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도 수신이 아직 개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원을 파견하여 군용을 살펴보고 호령을 시행하여 스스로 일면을 감당하게 하소서. 4.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이덕형의 기사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그지없으나 조처해야 할 방책을 모르겠습니다. 김덕령 군대의 군용이 매우 성대하다는 것은 신들도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덕령이 권율에게 군호를 청하였는데 권율이 초승장으로 호칭하게 했다고 합니다. 초승이라는 호칭은 별로 근거할 데가 없으니 조정에서 새로 호칭을 내리고 또 한 명의 관원을 보내어 그 군 중에 나아. 5.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30일 기묘 5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김덕령의 군대를 충용군이라 칭하고 기치를 내릴 것을 정하자 다시 의논하라고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의 군대에 충용군이라는 호칭을 내릴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비록 교서를 내린다 해도 군중이 보고 용동되는 데는 기치만한 것이 없으니 혹이 하나를 만들어 교사 충용군이라는 5글자를 크게 써서 권협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특별히 표창하는. 6.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30일 기묘 7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중국군 철병 후 민심을 위무하고 아울러 군공이 있는 자를 보상할 것을 정하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리 권협이 이미 김덕령의 군사들을 위유하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어 경주까지 달려가서 위무하고 군정도 살피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좋겠습니다. 경주와 울산에서 역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공청에서 지금 등수에다 마련하고 있으니 입계한 다음 논상하는 관교와 차첩을 급속히 작성케 하여 아울러. 7.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일 경진 8번째 기사. 김덕령의 군대에 군호만 내리고 기치를 내리는 일은 보류하기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의 군대에게 기치를 내리는 일은 그거조이 중대함이 실로 성교와 같습니다. 덕령의 인품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 정예롭고 용맹한 무사들이 태반이 그에게 귀속하였으므로 모여있는 군대가 상당히 많으니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준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다시. 8.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일 신서 1번째 기사. 전염병에 대비하여 군사에게 약을 지급하도록 정원에 전교하다. 잘 알아가지고 가게 하라. 그리고 이 혈갈은 금창을 치료하는 약이니 이 또한 언백에게 부송하여 제군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권협이 김덕령의 군대를 위무하기 위하여 영남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혈갈 기린갈의 열매에서 뽑아낸 붉은 빛깔의 수지인데 악창, 개선, 금창 등의 약재로 쓰임. 9.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일 신사 2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철병하려 하는 중국군의 동태와 외적을 공격할 것 등을 정하다. 이용하여 적이 소탕을 돕게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일 김덕령이 와서 동궁을 배할하였는데 급히 상경하여 소명에 응하려 하였으나 영남의 사세가 매우 급박하니 부득이 전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운일정한 인원을 몇 명씩으로 나누어 분단을 만든 그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 사시는 논한다. 중국군은 철병하려 하는데 흉적은 여전. 10.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3일 이모 1번째 기사. 김덕령이 국왕의 소명에 대해 즉시 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상소하다. 광주 충용장 김덕령이 상소하기를 시는 어리석은 자질로 하읍에서 생장하여 장군은 대강 읽었습니다만 국만은 익히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혈기에 충동되어 분발했을 뿐인데 헛된 이름이 잘못 알려져 원수 권율이 막하에 거두어두고 여러 번 적봉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신이 비록 국난을 평정한 공은 부족하. 11.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4일 개미 5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김덕령에게 직을 제수할 것을 청하자 따르다. 동지 성형임. 삼가 김덕령의 상소를 보건대 사이가 더없이 간절하고 국난에 달려감에 있어 험난함을 피하지 않는 그 정성이 더욱 가상하니 이제 휘하 부대를 통솔하고서 더욱 중의에 힘쓰고 원수에게 가서 절제를 받아 수훈을 세우라는 내용으로 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이미 군호를 12.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5일 갑신 한 번째 기사. 김덕령을 선전관에 제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은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갑자기 고관에 제수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선전관은 내신이므로 서관에 견줄 것이 아니니 우선 선전관에 제수하고 그대로 중용장이라는 명칭으로 군대를 동령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13.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무군사에서 김덕령에 종사하는 위대기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건의하다. 무군사가 치게하기를 광주 사람 김덕령은 용맹이 전륜하고 재해가 뛰어납니다. 지금 상중에 있으면서 모집한 의병이 이미 1,000인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국식을 바치고 징병에 누락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동궁께서 불러보고 시제한 뒤로는 원근의 의도들이 날마다 더욱 모여들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14.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1일 경인 7번째 기사. 대신 등을 행궁에서 인간하고 송유진 영모, 김덕령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 유성룡, 우천성 최황, 이조 판서 김응남, 병조 참판 심충겸이 청대하니 상이 행궁의 편전에서 인간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홍가신이 아선에 피난가 있으면서 신에게 보낸 편지에 어떤 도적들이 천안에서 와서 진을 치고 둔추하여 있다가 개현사로 갔다. 고했습니다. 예로부터 병화를 겪은 15.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김덕령에게 진해 고성의 경계에서 위적을 방어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흉적이 전라를 범하고자 하는 그 계책이 이미 드러났는데 여러 장수는 영남에 모여 있어 전라에는 믿을 만한 장수가 없는 것 같으니 김덕령에게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진해 고성의 경계에 머물러 지키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 뜻을 무군사나 도원수에게 하사하라. 16.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도원수 권율에게 장수를 잘 가려 사용할 것 등을 유시할 것을 정하다. 신들이 깊이 걱정하는 바여서 이 일을 보내 뒤를 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적병이 멀리 내달아 필시 전라를 침범할 것인데 권율의 군중에 있는 김덕령에게 의령의 제장과 합세하여 곤양, 진해 사이를 끊도록 해야 하니 이런 기사의 뜻으로 다시 무군사와 도원수에게 빨리 유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른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7.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송유진 영모와 관련된 죄인 이산겸 등을 진국하다. 곳에 자원해볼까 하여 전주, 담양을 거쳐 김덕령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월 15일에 중로에서 충청도에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나 어떤 도적인지를 몰랐는데 저물녘의 적개로 사촌인 도검찰사 이선보를 찾아가 만나보니 선보가 충청에 적을 사람들이 모두 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왔으니 너는 18.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4일 개회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도적과 관련된 죄인을 진국하다. 금부도사가 산겸의 주머지에서 편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김덕령이 산겸으로 하여금 묵은토록 한 것이며 하나는 산겸이 처자와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옥사에 관계가 있는가?
옥사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였다. 상겸이 만약 진짜 도적의 괴수였다면 정월 15일에 거사에 어떻게 내 말을 얻어서 전주로 돌아가겠는. 19.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6일 을의 두 번째 기사. 외에 전라도 침입에 대비하여 순변사 1등에게 수비를 강화하도록 하다. 호남과 영남 사이에 둔병하여 이시연과 김덕령의 뒤를 잇게 함으로써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화창한 봄철을 맞이하여 외적이 좌우도에 나타나는 것이 날로 더하여 사세가 심히 절박한데 요즘 이 일은 역당 잡는 일로 오래 중도에 머물러 있으니 대책을 세워 방비하는 일을 제때 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20.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중용장 김덕령이 군량이 부족하니 호남 군사로 출신한 자 이외는 농업에 종사시킬 것을 정하다. 중용장 김덕령이 치게하였다. 신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동지 몇 명을 불러 모아 한 장수의 선봉이 되고자 하였을 뿐인데 뜻밖의 상께서 장수의 호칭을 내려주시고 모여있는 군사를 위모해 주시니 신이 감당할 수 없어 밤낮으로 두렵고 민망합니다. 무군사에서는 광주, 담양, 장성 등 사무배 이 군인들의 군량. 21.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서성에게 감군의 책임을 맡겨 일도의 군대 소와 양형 등을 총괄하게 하다. 하는 권한이 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덕령 군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조정 근신이 규검하게 하려면 사체로 보아 조정에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해야 할 일도 양형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닙니다. 의당 서성에게 감군의 책임을 맡겨 일도의 군대 소와 양형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곳에 따라 경중. 22.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 당상의 봉공에 대한 중국 조정의 논의, 외노 조총의 위력, 납속자의 채용 등의 일을 아뢰다. 지난날 중국군만 믿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또 김덕령에게 의지하고 병사 등 모든 장수들은 앉아서 날만 보내고 있으니 나라들을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원수는 후중한 것 같기는 하나 이완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병사는 바로 한도의 주장인데 부하 병졸들을 멋대로 덕령에게 이속시켰으니 될 일인가. 병사를. 23.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민간의 곡식을 수확하는 일 등의 적이 침입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다.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도의 군사는 오직 김덕령의 군사가 조금 많고 박진, 이션, 이빈 등은 비록 대장으로 있으나 군사가 매우 허약합니다. 소소한 적이 와서 노략질하는 것은 그래도 지탱해낼 수 있으나 만약 대적이 크게 몰려오기를 지난날 진주의 적처럼 한다면 중과와 강약의 형세가 크게. 24.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유성룡의 병든 노모에게 의원을 보내고 외적을 격퇴할 방안을 논의하다. 대개는 김응서와 고원백은 서로 싫어하고 박진과 김덕령도 화목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변장들이 매우 그르다. 전일에 저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손을 잡고 서로 좋게 지내고 다시는 전과 같이 서로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 이러하면 군상을 속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호와 월나라 사람이라도. 25.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전과에 대한 측에 노략질을 하는데 복병장 최강이 소탕해 잡아들이지 못하였으므로 김덕령으로 하여금 군사 200명을 뽑아 힘을 합해 복병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적이 남녀 50여 명을 사로잡아 갈 적에 복병이 싸우다 후퇴도하며 혹은 요로로 곧장 달려가 숨어서 요격한 결과 비록 1급도 참회하지는 못했지만 잡혀가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모두 데려왔습니다. 26.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수들에게 물품을 내려 노고를 제하다. 도원수는 사령을 주며 또 조방장 김태허, 홍계남, 곽재우, 정유현, 경주 부윤 박의장에게 각각 3령씩을 사급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제찰사가 있는 곳에도 이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초피 사령을 내려주고 김덕령에게는 호피를 하사하고 이비염도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 27.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8일 임자 6번째 기사. 경상우수사 원균의 전황에 대한 장계. 육병장 곽재우, 중용장 김덕령에게 상의하여 수륙으로 합동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길을 잘하는 거제 출신 사수 15명을 뽑아 길잡이를 삼고 신이 거느린 각 선박에 육전을 할 만한 자로서 자원한 31명을 선발해서 곽재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일을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4일 묘시에 여러 배로 적진해. 28.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순변사 이빈이 올린 외적 방어를 위해 취한 조처를 알린 측에 백사림, 주몽룡, 나승윤, 김덕령, 한명년과 승장 신열 등이 거느린 군사 650명을 거느려 보내면서 기회를 보아 초격하여 기필코 큰 공을 세우도록 각별히 신칙하고 시는 전라 병사 이시연과 직접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함안 등의 지역에 복병하여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에 29.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3일 정사 13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전황에 대한 측에 의령의 여러 진영에서 뽑아 온 800여 명은 김덕령으로 선봉장을 삼고 곽재우로 도별장을 삼아 전군을 지휘하도록 하여 신칙해서 들여보낸 뒤에 윤두수가 140여 명과 이일이 거느린 군사 210여 명은 육전을 지원하도록 장수를 정하여 들여보냈는데 덕령이 때마침 각기증을 앓고 있어 말을 타기도. 30.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4일 무 6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등과 전황, 동서인의 다툼, 조색연감, 군역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유정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듣자니 김덕령이 병이 있다고 하는데 일이 성공되지 못할 줄 알고 병을 핑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령이 만일 일이 성공되지 못할 줄 알았다면 의당 대장에게 힘써 말하여 중지시켰어야 한다. 듣자니 여러 장수들은 덕령이 오지 않자 지팡이 잃은 맹인과도 같았다. 고하는데 여러 장관이 덕용한. 31.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5일 개미 7번째 기사. 병조 좌랑 김상준과 수군의 전황에 대하여 논의하다. 분탕질과 노략질을 하지 않는데 그곳의 적은 더욱 분탕질이 심하기 때문에 죄를 묻기 위한 것으로서 백사림이 북무수를 통하여 행장에게 전언해서 행장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라 합니다. 적이 말을 듣고 적을 공격했던 말인가? 그때 김덕령도 갔는가? 선봉을 사야 하는데 병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2.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영의정 등을 인견하여 일본, 중국의 외교 문서의 처리 등의 일을 논의하다. 300명인데 마른 가시나무로 평지에다 진을 만들었고 김덕령의 군사도 겨우 300명이라 하니 매우 한심하다. 또 내관에게 들으니 곽재우는 만일 무태 내려서 싸운다면 군사가 필시 전멸할 것이라고 여겨 원수의 영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들은 무태 내리는 계책을 듣고는 필시 패배할 것이 염려되어 계달하려.
33.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8일 신서 한 번째 기사. 주강의 주역을 강하고 군공의 논상, 김덕령의 사람됨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경은 김덕령을 보았는가? 위인이 어떻던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외모를 보니 단지 하나의 연소한 사인이었으나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므로 무인들도 역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지려가 있던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지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용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4.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일 병호 6번째 기사. 중용장 김덕령이 상소하여 사언하다. 중용장 김덕령이 상소하기를 신이 이달 27일에 전라감사의 이첩을 보고 위에서 본도로 하여금 신의 처자에게 식물을 제급하도록 한 전지를 받들어 살폈습니다. 신은 명을 받고 황공하여 놀라 맞이 않았습니다. 신이 공이 없음은 성상께서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주야로 군중에서 오랫동안 죄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는데 오만 꾸지람. 35.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개유 한 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관찰사의 임명, 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하다. 장비의 지혜와 용맹에 대한 일을 보아도 김덕령이 하는 바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신이 김덕령을 전주에서 보고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졸 중에서 뽑혀 상장이 된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먼저 전공을 세운 후에야 명장이 될 수 있으니 모름지기 정예한 군사를 뽑아서 뛰어난 공을 세우도록 힘쓰라. 하니 그는 신이. 36.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7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김은 남을 인견하여 부사, 종사관 등의 선발 등을 논의하다. 이 일이 인심을 많이 잃었다는데 김덕령이 참으로 쓸 만한 사람 같으면 오로지 위임시켜서 그로 하여금 훈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를 당해서는 권장하여 발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듣건대 그는 필시 용사인이 한 방면에 들어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오억령이 아뢰기를 영남은 밀력이 다하여 사명의 왕래를 극히 싫어합니다. 37.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류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김응서의 주장을 능멸한 죄에 대해 치게하다. 받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의 호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김덕령의 별장 최강이 고성의 경계 지역에 복병을 설치하자 응서가 무단히 빼앗으려고 계획하기에 신이 그때 의심을 했었는데 그 소행이 차츰 번져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헤아렸겠으며 또 전일 고원백을 씹던 주태를 신에게 부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응서의 사람됨에. 38.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오랑캐에 대해 적극적인 방비를 하고 정사를 탐지하도록 하다. 외적이 감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명년 김덕령은 모두 한 시대의 용장으로 남방의 헛되이 머물러 있으니 그 위하를 거느리고 혹은 군사를 모집하여 좌우 별장으로 칭하고 관서에 요긴한 곳에 둔수하게 하다가 변을 듣고 달려가게 하면 좋게 한 모퉁이를 감당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명성이 있으니 관서의 인심이. 39.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불을 태우지 않고 한명년 등을 서쪽 변경에서 주둔케 하다.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명년, 김덕령은 실로 한 시대의 용장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휘하를 거느리거나 혹 군사를 모집하기도 하여 좌우 별장이라 일컫고 서쪽 변경에 요긴한 곳에 주둔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진실로 기의에 합당하니 급속히 불러오게 해야 합니다. 김응서에게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관서에 가서 진수. 40.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7일 병진 한 번째 기사. 별전에서 남방과 서북 쪽의 변고에 대한 비변사 당상들의 의견을 듣다. 아뢰기를 남적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김동령을 서방으로 옮겨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김동령의 범죄는 작지 않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유사가 감히 다스리지 못하고 수령도 묻지 못하니 극히 놀랍다. 외노가 익히 듣고 비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또한 많지만 우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1.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9일 무 세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서북지방의 보수, 별장 차임, 갑사의 노비 신공 등에 대한 의견을 아뢰다. 유둔시켜 적이 향하는 바를 알아 달려가 구원하게 하는 것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려보내지 말고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행장을 꾸려놓고 대령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김종득은 해서에서 전투한 경험이 있으니 내 의견으로는 이 사람을 해서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 한 항목에 대해 다시 의계하라. 한명년과 김동령이다. 하였다. 42.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우승지 정구가 정인끼리 이성남에 대해 말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회개하다. 도읍이 매우 좋다. 하였다. 하였고 또 김동령과 왕래하며 교결하였다 하였고 또 그 당이 처음에는 3인이었는데 3인에서 20여인이 되고 20여인에서 100여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정윤현이 길년이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정인끼리 말한 바는 들어보니 모두 괴이한 말이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43.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8일 병인 한 번째 기사. 윤근수에게 김동령, 곽재우에 대해 묻고 신하들과 외정 등에 관해 논의하다. 근수에게 이르기를 경이 남방을 왕래하면서 김동령을 친히 보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한 번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재능이 장수가 될 만한 자인가? 용맹은 있으나 형벌이 중도에 지나쳤습니다. 군사를 다스리는 데에 기울이 있던가? 거느리는 군사는 얼마나 되던가? 처음에는 볼만하였으나 혹독하고 중. 44.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8일 을의 한 번째 기사. 비변사의 김동령의 방면을 의논하도록 하다. 상이 전교하였다. 김동령은 의당 유사로 하여금 주열하게 하고 율문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극악한 왜적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 혹시라도 적절히 대처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방면하여 그로 하여금 힘을 다해 충성을 바치게 하고 서서히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비변사는 의논하여 아뢰라. 45.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3일 경진 한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동령의 처벌과 그를 처벌하지 않은 형조 당상 생랑청의 추고를 정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김동령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이나 때려 죽여 그 잔혹함이 극심하므로 법에 있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특별히 사면을 명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보답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진실로 성상께서 그의 재용을 아껴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서 조그마한 보답의 효과라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인 줄을 알고. 46.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4일 신서 한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동령을 추국하여 벌주기를 정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뢰n 내용으로 아뢰기를 김동령을 잡아와 추국하고 율에 의해 죄목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직 흉적이 국경에 있는데
먼저 용사를 죽이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는 경과 권위 있는 법이니 좀 서서히 의논한들 무엇이 늦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47.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덕령을 추국하고 율에 의해 벌주기를 정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뢰는 내용으로 아뢰기를 김덕령을 잡아와 추국하고 율에 의해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48.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조강 후 제주 방어 조치와 주문의 내용, 충청 목사의 적임자 등을 논의하다.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김덕령이 살인한 일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대간이 논한 바가 극히 타당한 것으로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이 진태를 아직 알 수 없고 나라의 성패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터인데 이때를 당해 하나의 장사라도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맡은 관. 49.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함순덕, 양의문, 송해, 권극결, 박인현, 윤홍, 이승남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다. 변방을 지켜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덕령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데 지금 주고 중에 있으므로 감히 의논드리지 못하니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의문, 송해, 권극결, 박인현은 장조가 있다. 이 죄인들 중에 혹은 전일에 이미 의결을 본 것도 있는데 지금 이처럼 의논하고 있다. 대 50.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특진관 권율, 윤선각과 외병의 동태, 광주 교생 김덕령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서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덕령은 본래 광주의 교생으로 용력이 뛰어났을 만한 인재입니다. 그러나 늘 군율이 엄하지 못한 것을 분개하여 휘하 사람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귀를 자르거나 혹은 곤장을 치기도 하므로 휘하 사람들이 점차 도망한다고 합니다. 51.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홍계남, 김덕령에게 말을 주도록 명하다. 상이 일렀다. 홍계남, 김덕령에게 이미 말을 주라고 명하였는데 이왕이면 싸움에 가합한 말을 골라서 주라. 외사에 없으면 내구에서 골라주도록 하라. 52.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황신이 여전에서 심유경이 외로 간 이유와 외의 동태 및 대책 등을 보고 논의하다. 있겠습니까? 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신이 김덕령의 사람됨을 보니 실로 노열한 인재가 아닙니다. 신이 덕령에게 국가가 이미 너의 죄를 사면하여 죽이지 않았으니 천은이 망극하다. 하니 그의 대답이 천은이 망극하니 죽음으로 보답하겠다. 고 했습니다. 내가 한번 보고 싶으나 막 죄를 벗은 사람이라 사체에 흠이 될까. 53.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김덕령을 보려고 하였으나 식량이 없어 일찍 내려가 보지 못하다. 을 불러오라.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김덕령이 내려간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와 함께 내려가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려갔다고 하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김덕령과 도원수가 함께 내려갈 것을 전일 연중에서 전교하셨는데 지금 덕령이 벌써 내려갔다는 말이 들리기에 이상히 여겨
도원수 권율 54.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4일 신미 한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을 인견하다. 빠져서 점점 전과 같지 못합니다. 또 김덕령이 천거한 최담령이란 자는 체구가 남보다 크고 또 연기가 있으며 7식이나 되는 길을 하루에 가니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인재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말이 최담령은 흙덩이와 같다고들 하는데 사실이 그러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흙덩이와 같. 55.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23일 김이 한 번째 기사. 이항복과 적중의 사정, 정사가 탈출한 곡절, 지방의 동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명년과 김덕령이 장제가 있기는 하나 또한 군사가 없는 장수입니다. 용맹을 쓸 곳이 없다. 남원성을 보았는가? 한번 대충 보았습니다. 비록 수축하였다고는 하나 작은 돌로 쌓아 마치 제비의 둥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저렴하여 요새지로 되어 있어서 적이 쉽게 지날 수 없으니 형세는 몹시 좋습니다. 56.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순찰사의 종사관 신경행이 김덕령의 체포에 관해 서장을 올리다. 충청도 순찰사의 종사관 신경행의 서장에 김덕령에 대해 여러 차례 역적들이 언급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원수 및 전라도 순찰사에게 불시에 체포하여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도록 이문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추국청에 개하하였다. 57.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동부승지 서성이 올린 김덕령의 압송에 관한 서장. 동부승지 서성의 서장에 신이 단성에 달려가 원수가 김덕령을 진주에 가두었음을 듣고 즉시 선전관으로 하여금 진주에 달려가 잡아오도록 하는 한편 전현감 김경률 등을 시켜 압송에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권율이다. 하였는데 추국청에 개하하였다. 58.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의 세 번째 기사. 죄인 김덕령을 진국하다. 김덕령이다. 했고 또 이몽학과 박승립이 김덕령을 찾아가 만나보고 함께 거병하는 일을 모의했다. 하였으며 유교의 공초 내에는 전라도의 김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명칭은 이코 장군이다. 했고 이업의 공초 내에는 장후제가 김덕령에게 왕래했는데 덕령이 사슬을 보아가며 하라. 고했다. 하였다. 59.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8일 계묘 한 번째 기사. 최담령을 진국하다. 글도 못하고 모예도 없습니다. 3에서 4년을 김덕령의 진중에 따라다니다 보니 우연히 터무니없는 이름을 얻게 되어 사람들이 용건하다고 하므로 병조에서 그 말을 듣고 관직에 차임하려 하여 서울로 불렀습니다. 내려갈 때에 부안에 있는 처가에 가서 세답한 다음 김덕령의 진중으로 가서 그곳에 죽이 있었는데 7월 10일에도 60.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4일 기유 네 번째 기사. 김덕령의 참모들을 먼저 지체 없이 추국하되 내통 여부를 살펴 회개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김덕령의 일을 추국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카의 부류를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고 소위 참모로서 모두가 족속들인데 다같이 역적들의 공초에 나왔으니 먼저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종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 심상한 옥사처럼 시위를 끌며 지체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61.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3차 형문에도 승복하지 않은 김덕령을 내일 가형할 것을 아뢰다. 김덕령을 3차 형문하여 30도의 형장을 가했지만 앞서의 공초와 가감이 없었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김덕령을 3차 형문했지만 승복하지 않으니 마땅히 더 형문해야 할 것이나 숨이 곧 넘어갈 듯하여 창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곧 죽어버린다면 실정을 얻어내지 못하게 될 듯 싶으니 내일 가형하소서 하니 아른 대로 하라고 답하. 62.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김덕령을 5차 형문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김덕령을 5차 형문했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63.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김덕령을 6차 형문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김덕령을 다시 추국하여 6차 형문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64.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3일 모 한 번째 기사. 추국청이 형장에 죽은 김덕령의 군중 장사들을 효유할 것을 아뢰다. 것이 진실로 사이에 합당할 듯합니다. 대저 김덕령이 역적들의 공초에 나온 것이 전후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종이 추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연의 밀서와 조사에 호남을 오가며 서로 약조했다. 는 말이 있었고 여러 역적들의 공초도 한결같이 모두 김덕령을 지적한 것이 20여 명이나 되는 등 사더니 현. 65.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김덕령의 군사를 거느릴 장수에 별장 최담령이 적당할 것으로 정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덕령이 이미 죽었으니 그의 군사를 거느릴 장수가 없게 되었다. 듣건대 그의 군사는 원래 수십여 명이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혁파하려면 그만이겠으나 혁파하지 않는다면 대신 거느리는 장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의 별장 최담령은 내가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보고 말도 해보았는데 용기가 뛰어났고 계략도. 66.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연을 열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다.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덕령이 죽은 것을 적이 다 들어서 안다는 말을 들은 듯한데 잤던 일도 다 적의 귀에 들어가는데 반해 적중의 사정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 없어 일마다 어긋나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내 짐작으로는 중국 사신이 봉사 때문에 들어갔으니 저들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움직. 67. 선조실록 148권 선조 35년 3월 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사헌 정인홍이 차자를 올리다. 사람됨은 경도 알지 않는가. 이 사람은 일찍이 김덕령의 양편 겨드랑이에 호랑이 2마리가 출입한다는 설을 지어낸 자이다. 이러한 말도 만들어내는데 무슨 말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는가. 경을 낭패시켜 물러나 들어가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어쩌면 또 모두가 반드시 이귀의 수단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듣건대 경이 남중에 있. 68.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8월 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해성군 최황의 졸기. 성이 별칭. 사신은 논한다. 난리 뒤에 호남의 김덕령이라는 자가 있었다. 행회에서 일어났는데 용력이 뛰어나 이름이 적중에 알려져 은연중 호표에 형세가 있으므로 상이 손수 장군이라 써주어 권장하였다. 뒤에 역적의 무함을 받아 근부에 납치되니 사람들이 누구나 그 정상을 억울하게 여기고 용맹을 아까워했으며. 69.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유성룡의 노쿤을 사랑하는 상소문에 회답하다. 시켜 말을 만들어 회답하게 하였다. 인품이 이를 만나면 과연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정성은 있으나 또한 치우치게 자기 소견만을 고집하는 일이 있고 또 하의를 주장하였다는 비평이 있었으며 김덕령의 죽음에 대하여도 사람들의 말이 없지 않다. 회맹제는 물려 정하였으니 조용히 조섭하고 올라오라. 노쿤은 큰일이니 더욱 사양하여서는 안 된다. 70. 선조실록 181권 선조 37년 11월 12일 무자 6번째 기사. 김수, 조목, 일거 등에게 관직을 제소하다. 성룡이 수상이 되어 국사를 담당할 때에 김덕령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노여운 빛을 나타냈다. 강화의 의논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조목이 그를 보내어 꾸짖으면서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다. 주하 5국은 넉자로 지목하였는데 유성룡이 크게 노해 드디어 서로 절교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이 80이 넘었어도 71. 선조실록 210권 선조 40년 4월 4일 병신 2번째 기사. 노추와 홀적의 침입에 대비해 양형 비축, 병기수선 등을 철저히 하게 하다. 아뢰기를 무변 가운데 걸출한 사람인데 김덕령을 모함하여 살해하였으므로 무리가 분해하였다. 북쪽 변방에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지난 날보다 곱절이나 더하니 선후책을 급급히 강구하여 의외의 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홀적이 격파당하고 노적이 본거지로 돌아갔다고 하나 홀적은 분노하여 노여움을 옮길. 72.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수정실록 26년 12월 1일 경술 2번째 기사. 광주 유생 김덕령의 의병을 일으키다. 교서를 내려 포장하였으며 관원을 보내 그의 군사를 살펴본 뒤 영남에 보내게 하였다. 김덕령의 군사의 명성이 이미 떨쳤으므로 적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작은 둔진을 거두어 큰 둔진으로 만들어 항거하였다. 그런데 마침 조정에서는 강화하는 일 때문에 그의 진병을 중지시켰으므로 김덕령은 산음과 거창 사이에 주둔하게 되었다. 73. 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수정실록 27년 4월 1일 기후 3번째 기사. 제도의 의병을 혁파하고 중용장 김덕령에게 소속시키도록 하다. 제도의 의병을 혁파하고 중용장 김덕령에게 소속시키도록 명하였다. 김덕령은 진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군량이 떨어지고 무리가 흩어졌으므로 점점 군용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74. 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수정실록 27년 9월 1일 병자 1번째 기사. 제찰사 윤두수가 거제의 외적을 이기지 못하자 양사가 탄핵하여 파직시키다. 군이 배를 타고 거제도에 들어갔는데 김덕령 등이 용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었다. 적이 높은 위치에서 총을 쏘아대니 덕령의 군사가 위를 향해 공격하다가 많이 단환에 맞았다. 이에 선거일을 포함한 제장이 모두 퇴각하니 덕령이 대열을 수습하여 돌아왔다. 이에 앞서 국인들이 말하기를 덕령은 신용이 있으니. 75.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수정실록 29년 2월 1일 무술 4번째 기사. 잡아다가 국문하던 의병장 김덕령을 특명으로 석방시키다. 잡아다가 국문하던 의병장 김덕령을 특명으로 석방시켰다. 덕령은 첩보 전달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역줄한 사람을 매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한 군사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매를 쳐서 죽게 하였는데 죽은 자는 바로 윤근수의 노속이었다. 근수가 남쪽 지방을 순시하는 도중에 덕령을 직접 만나 석방해 주도록 타일렀고 덕령은 이를 승. 76.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수정실록 29년 7월 1일 병인 1번째 기사. 충청도 홍산의 서인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다. 차려서 맞이하였으며 군사를 뽑아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이어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자 소문을 퍼뜨리기를 중용장 김덕령과 의병장 곽재우, 홍계남 등이 모두 군대를 연합하여 도우며 병조 판서 이덕형이 내응한다. 하니 중회가 놀라 민심이 술렁거렸다. 77.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수정실록 29년 7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몽학은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적이 무리는 해산되다. 이튿날 군대를 이끌고 덕산길로 향하면서 장차 김덕령, 홍계남의 군대와 합류하여 곧장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떠버렸는데 따르던 무리들이 비로소 불신하기 시작하고 도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였다. 당시 본도 병사 이시연은 군사들을 온양에 주둔시킨 채 감히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호남의 구원병을 요구했다. 도원수 권율이 중용장. 78.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수정실록 29년 7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역적 이몽학의 모주 한연을 잡아 홍주에 이감하다. 것이다. 한연은 기밀을 미리 알고 몰래 면천으로 도망쳤다가 면천 군수위원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던 것이다. 적이 패해 도망친 후에 한연을 홍주로 이감하고 국문하여 승복을 받았다. 그는 자백에서 많은 무리들을 끌어들였는데 당시에 명장 김덕령, 곽재우, 고원백, 홍계남 등이 연루되었다. 상은 모두 불문에 붙일 것을 명하고 김덕령만을 잡아올 것을 명하였다. 79.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수정실록 29년 8월 1일 병신 한 번째 기사.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 받다가 죽으니 남도의 군민들이 원통하게 여기다.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 받다가 죽었다. 덕령이 전령을 듣고 즉시 부하를 거느리고 길에 올랐는데 적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도로 진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이르러 덕령을 나국하려 하였는데 조정이 그의 용력이 전륜하다는 말을 평소에 들었으므로 혹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을까 근심하여 여러 가지로 방략을 만들어서 그의 도망을. 80. 선조수정실록 37권, 선조수정실록 36년 8월 1일 갑신 한 번째 기사. 해성군 최황의 졸기. 황은 관청에서 이를 처리함에 있어 본래 민첩하다는 칭찬이 있었다. 다만 성품이 각박하고 도량이 좁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충년의 옥사에서는 실로 누구를 함정에 밀어넣어 빠뜨린 일이 없고 김덕령의 옥사에서도 죄를 얽어서 모함한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를 기록하는 자가 이것으로 그를 평론했으니 이는 유감을 품고 은밀히 배척한 것이다. 81. 광해군 일기 중초본 7권, 광해즉위년 8월 13일 정묘 5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의 자자문. 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 아는 사람의 말은 김덕령이 뛰어난 용맹과 힘을 지니고도 남의 모함에 빠져서 마침내 비명에 죽자 제후가 자신도 명장이므로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를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심을 헤아려 볼 때 그럴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성명의 시대에 어찌 전란이 평정되었다. 82. 광해군 일기 정초본 7권, 광해즉위년 8월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의 자자문. 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 아는 사람의 말은 김덕령이 뛰어난 용맹과 힘을 지니고도 남의 모함에 빠져서 마침내 비명에 죽자 제후가 자신도 명장이므로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를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심을 헤아려 볼 때 그럴 수도 있기는 하나 만약 제후를 불러내어 서변을 방비하도록 한다면 나름. 83.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8월 30일 병자 5번째 기사. 김덕령을 신원시키고 복관에 주도록 명하다. 김덕령을 신원시키고 복관에 주도록 명하였다. 덕령은 광주 사람이다. 그는 강계지사로서 대절이 있었으며 용력이 빼어났다.
임진 외란 때의 의병을 일으켜가는 곳마다 격파하였으므로 외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피하였다. 선묘가 이를 가상하게 여겨 곧장 궁조 좌랑에 임명하고 이코 장군이라는 호를 하사. 84. 현종실록 14권 현종 9년 4월 1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교리 2단 하의 요청으로 김인후, 강항, 김덕령을 추중하다. 김인후를 정경에, 강항, 김덕령 등을 당상에 추중하라고 명하였다. 김인후는 호가 하서이며 경하게 밝고 행실이 뛰어나 옥당에 들어와 교리가 되었다. 인종에게 인정을 받아 인종이 장차 크게 쓰려 하였다. 인종이 승하한 후에는 병을 칭하고 벼슬 하지 않았으며 매년 인종의 기일을 만나면 홀로 산속에. 85. 현종실록 1권 부록. 현종대왕 행장. 경악과 행위가 있었고 의병장 김덕령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원통하게 죽었다 하여 시효를 내리고 관작을 추중하라고 명하였다. 7월의 한재로 인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망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음악 연주를 중지하였다. 8월에 운양에 거둥하였다. 우의정 송시열이 와서 획자 불러보았다. 그가 채직된 뒤에 어가를 수행하겠다고. 86. 현종계수실록 6권 현종계수실록 2년 8월 30일 병자 6번째 기사. 고충용장 김덕령을 신원하고 관작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다. 충용장 김덕령을 신원하고 관작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였다. 덕령은 광주 사람으로 의분에 북받치는 마음과 큰 절조를 지녔으며 용기와 힘이 매우 뛰어났다. 임진 외란 때 의병을 일으켜가는 곳마다 처부수니 왜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조는 그를 가상하게 여겨 바로 형조 좌랑에 제수하고 중용장군이란 명호를 하. 87. 현종계수실록 19권 현종계수실록 9년 4월 13일 신사 5번째 기사. 김인후, 강항, 김덕령을 추중하다. 절사인 좌랑 강항과 의병장인 좌랑, 김덕령을 제조의 참의에 추중하였다. 김인후는 자가 후지이고 호가 하사이다. 대대로 호남의 장성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고 문제가 숙성하여서 신동이라고 불리웠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경하게 밝고 행실이 뛰어났었다.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오랫동안 강. 88.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윤 8월 24일 경술 2번째 기사. 박광옥, 김덕령의 임진, 외란 때 의병 창의에 따른 포장을 논의하다. 응접하며 계획한 바가 많았습니다. 김덕령도 또한 이주의 사람인데 해를 꿰뚫을 충성과 하늘에 닿을 원통함을 온 세상이 악비에 견줍니다. 주의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서 모두 제항하니 조정에서도 또한 마땅히 포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민서가 일찍이 목사를 지내어 그 일을 상세하게 할. 89.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6월 20일 을미 한 번째 기사. 대사관 임방의 서명의 일에 대한 상소. 송준길의 손자 및 의병장 김덕령과 순절한 사람 변응정 등을 봉사할 사람이 정사에서 주의받은 데 이르러서는 무슨 의심할 만한 것이 있기에 잇따라 동성을 의망했다고 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어 고생스럽게 말을 만들어내니 다른 것. 90.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0월 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호남 양전사 원경하가 호남의 형편에 대하여 상소하다. 문장과 아망청 충신의 공적, 김덕령의 용기, 이명수, 임재의 후기는 모두 호남 사람들이었는데 인물의 성쇠가 고금이 같지 않으니 이것이 신이 배회하며 감개하는 까닭이며 성조를 위해 길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십실의 고을에는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 91.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 9월 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중병조 판사 김덕령에게 시효를 내리고 그 형아오에게도 증직을 내리다. 싸움터에 나아가 고경명과 같이 죽었습니다. 김덕령은 그 해에 무친상을 당하였는데 고중신, 이귀 등이 상소하여 조정에 추천하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강력히 권하였습니다. 이에 김덕령이 드디어 상복 차림으로 의병을 일으켜 위명이 크게 떨쳤습니다. 선조대왕이 중용군이란 이름을 특별히 내렸었. 92.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4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연안군 이숙기 등 24명의 시효를 주다. 충간, 증의조 판사 정희 등에게는 의민, 지중추부사 김상신에게는 희정, 판충추부사 서명웅에게는 문정, 증의조 판서 박광우에게는 정절, 중병조 판서 김덕령에게는 충장, 월성군 김올량에게는 강민, 증의조 판서 김저에게는 중민이라는 시효를 주었다. 93.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9일 정유 한 번째 기사. 충장공 김덕령의 선시 날에 사죄하도록 명하다. 충장공 김덕령에게 선시하는 날에 사죄하라고 명하였다. 94.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1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김덕령, 김덕홍의 고향에 그들의 업적을 적은 비석을 세우게 하다. 아직까지 정포하는 은전이 없었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중병조 판서 충장공 김덕령 증정경 부인 흥영 이시 중효줄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그 형 충신층 지평 김덕홍도 함께 비계에 실어 조정에서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보이라. 95.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1월 11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 판서 이갑의 창으로 김덕령의 자급을 종일품으로 하다. 김덕령 부처에 비석을 세우고 쌍정문을 세우라는 명이 계셨으므로 부인의 직함을 정경 부인으로 써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김덕령의 증직이 자헌대부 병조 판서인데 부인이 정경이 되면 남편의 직함에 따르는 예에 어긋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장공의 자급을 종일품으로 합의하라 하였다. 96.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4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김덕령의 옛 신주에 매한 문제 등 상언한 19건을 판하하다. 상언하기를 6대 방조 충장공 김덕령에게 시호가 내리고 제사가 내림으로 인하여 다시 신주를 만들어서 이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든 신주를 인해 매한하는 것은 인정으로 보나 예로 보나 박절함이 있습니다. 고했습니다. 이것은 예 없는 일이라서 조정에서 지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묵살하소서 하니 전교. 97.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4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임경업 실기와 김덕령 류사를 편집하도록 명하다. 상이 충장공 김덕령과 중민공 임경업의 사실에 감동하여 각신 김희에게는 임경업 실기를 편집하게 하고 서용보에게는 김덕령 류사를 편집하게 하였다. 책이 이루어지자 어제로 서문을 지어주고 호남의 도신에게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98.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7월 25일 임술 한 번째 기사. 충무공 이순신과 중민공 임경업의 자손을 황단 망배례에 참여하게 하다. 무후 제갈량. 충장공 김덕령 형제가 자란 마을에 이미 비석을 정려문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는데 유독 제 말과 그 조카 선무공신 홍록을 똑같이 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가 성인한 곳에다 정표하는 비석을 세우고 돼서 특필하기를 증병조 판서 시호, 제 말과 선무공신 증병조 참판. 99. 정조실록 1권, 부록. 정조대왕 행장. 홍해 장군 곽재우, 이코 장군 김덕령 등 여러 사람에 대해 다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제 말,
양대박 자손들을 다 노경했는데 그때 와서 열조에서 존쥐했던 사실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 칠의사 병자호란, 이후 청주를 죽이고 명과 우리나